여러분, 혹시 혈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혈압계 숫자가 낮게 나오면 건강하다는 뜻이고 높게 나오면 위험하다는 뜻이라고요? 아마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최근 의학계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상식이 60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르승영 유로프 신장학회가 새로 발표한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수축기 혈압 바토크 아르시에서 바토크 아르시교 사이를 목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5세 이상이거나 몸이 많이 허약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만큼만 낮추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혈압의 상식을 뒤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순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과 심장, 그리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셔야 할 3가지 질문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늘 외우고 있는 바슈의 바슈이라는 기준은 사실 우리처럼 나이가 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로 40대에서 50대 사이 젊고 건강한 분들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어느 연령대에나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마치 45살의 몸과 72살의 몸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45살의 젊은 혈관은 봄날의 새순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넘칩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 혈관이 말랑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혈압이 낮을수록 혈관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확실히 낮아집니다. 이 연령대에는 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 우리 혈관은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잘못 드셔서도 아니고 운동을 게을리 하셔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온 세월 동안 혈관도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혈관벽에는 서서히 콜라겐과 칼슘이 쌓이면서 조금씩 두꺼워지고 뻣뻣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마당에서 수십 년 쓰던 말랑말랑한 고무호스가 시간이 지나 오랜 햇볕을 받으면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굳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파이프 안으로 물을 끝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더 강한 힘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이프 끝까지 막힘없이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해진 혈관 구석구석, 특히 뇌와 콩팥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금 올려서 밀어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위 숫자인 수축기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아래 숫자인 이완기 혈압은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위 숫자와 아래 숫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인체의 원리를 무시하고 젊은 혈관에나 어울리는 바카시라는 기준을 이미 단단해진 우리 혈관에 억지로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으로 혈압을 무리하게 낮춰버리면 단단해진 혈관 속의 피는 추진력을 잃고 맙니다. 결국 뇌와 주요 장기들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져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제이커브라는 현상입니다. 흔히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혈압이 낮아질수록 위험도 함께 일직선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시지요? 참 쉽고 당연해 보이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60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보면 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알파벳 J자 모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을 때 적당히 낮춰주면 심혈관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예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과하게 내려가면 신기하게도 내려가던 곡선이 다시 위로 고개를 저듭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져도 오히려 위험이 다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심장이 쿵쾅하며 한 번 뛰고 나서 다음 박동을 준비하며 편안하게 쉬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장이 이완되면서 피를 다시 가득 채우는 바로 그 찰나이지요. 바로 이 순간에 심장 자체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가장 많은 혈액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심장도 자기가 쉴 때 비로소 영양분을 먹는 셈이지요. 그런데 혈압약 때문에 아래 숫자를 너무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쉬는 그 순간에 심장 근육으로 가야 할 피가 덕없이 부족해집니다. 당장 가슴을 움켜쥐는 심근경색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아주 조용하게 심장 근육에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 아래 혈압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을 보았더니 신장마비나 콩팥 기능 저하의 위험이 무려 8% 산시산나 높았습니다.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르만 수천 명 이상을 무려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완기 혈압이 만성적으로 낮은 분들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확률이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인 분들이 경미한 인지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우리 뇌세포도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조금씩 힘을 잃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 그저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쉽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세월의 탓이 아닙니다. 이설이 없는 손상의 상당 부분은 혈압약을 과하게 쓴 것이 원인입니다. 노화된 혈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혈압을 너무 낮춰버렸기 때문이지요. 뇌로 가는 생명수 같은 피를 우리가 스스로 줄이고 있었던 셈이지요. 여러분,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을 낮추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나이와 내 혈관 상태에 맞지 않게 과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마치 내 발에 맞지 않는 작은 신발을 억지로 신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면 나는 혈압약을 그만 먹어야 하는 건가? 하고 말이지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은 분명히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고 혈압약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약을 끊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약의 목표를 내 몸에 맞게 정밀하게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시고 젊었을 때 대전에서 동네 의원간호 조무사로 40여년을 일하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혼자서 건강하게 잘 사시면서 매일 아침 공원을 연주분씩 걸으시고 채소 반찬도 직접 해 드시는 아주 꼼꼼한 분이셨지요. 건강검진도 한 번도 빠짐없이 받으시는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처음 찾아오시기 전 이분의 혈압은 46에 76 정도였습니다. 이전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표준 치료 지침대로 혈압을
바산식 가까이 낮추기 위해 두 번째 혈압약이 추가되었습니다. 6주 뒤에 혈압을 재어보니 바라력의 로시바로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아주 잘 조절되고 있다며 무척 기뻐하셨지요. 치료 기록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분의 실제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어디가 아픈 병은 아닌데 아침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없던 증상이었지요. 심지어 불과 열흘 사이에 집 앞 계단에서 2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빙 돌며 어지러워지셨지요. 결국 그렇게 좋아하시던 아침 산책마저 스스로 그만두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내 두 다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며 속상해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른 병원 누곳을 더 찾아가 보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원래 다 그런 거라는 말이었지요.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기록에 적힌 박시록이라는 예쁜 숫자만 보고 혈압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치료할 때 한 가지를 다르게 했습니다. 진료실 침대에 먼저 눕게 한 뒤에 혈압을 재고 곧바로 일어서시게 해서 다시 한번 혈압을 재보았습니다. 일반 진료실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하지 않는 검사이지만 시간은 딱 3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일어서자마자 수축기 혈압이 무려 아르력이나 툭 떨어졌습니다. 아르력이나 곤두박질을 친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서자마자 위 숫자가 아르시 이상 또는 아래 숫자가 시 이상 떨어지면 해당된다고 정의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울 때 피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아주 잠깐 부족해져서 생기는 현상이지요. 그동안 아무도 이분을 세워서 혈압을 재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슈로크이라는 예쁜 숫자가 오히려 진짜 문제를 가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40대 청년의 평균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69회를 살아온 이분의 진짜 몸에 맞는 새로운 목표 혈압을 다시 세웠지요. 그렇게 약을 조절하고 딱 2주가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멍한 느낌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던 증상도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다시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고 넉달 뒤에 만났을 때는 매일 연주 5분씩 기분 좋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의 혈압은 바이산 CR의 70바이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의사 선생님이 만족해했던 바이샷이 아니라 이분의 진짜 몸이 원했던 숫자가 비로소 나온 것이지요. 이분이 제 손을 콕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숫자는 전보다 더 예뻐졌는데 제 삶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동안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요? 이 말씀이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태는 60 이상 어르신들 여러 명 중 한 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연주 조만 조전명이라는 수많은 분들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무려 73%나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넘어지는 낙상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2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5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미 의학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이 많아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잘 설명해 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오늘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대 어르신들은 혈압약 말고도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을 드시지요. 거기에 수면제, 전립선약, 위장약까지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의학에서는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드시는 것을 다제약 복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60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다제약 복용의 비율이 적게는 % CR에서 많게는 % 63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개에서 9개의 약을 드시고 계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숫자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 중 다제약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무려 아리댕 5배나 높았습니다. 아리댕 5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 위험이 아르덴8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혈압만 재시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저녁 혈압도 반드시 함께 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의 혈압 차이가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수축기 혈압이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2.4배씩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심한 올라가도 2.4배입니다. 이것도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의 차이가 RC 이상 벌어지면서 평균 혈압이 130을 넘으면 뇌경색 위험이 무려 6.6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6배,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60이 지난 후에 도대체 혈압을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정직한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60살에서 79살 사이이시면서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혼자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시고 넘어진 적도 없으시고 일어설 때 어지러운 증상도 전혀 없으시다면요. 이런 분들에게는 수축기 혈압 박산시에서 박산시교 사이가 아주 훌륭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도 이 혈압을 유지할 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이 건강한 상태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드시는 혈압약과 그 숫자는 어르신의 몸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니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80살 이상이시거나 혹은 60이 넘으셨어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비틀거리시며 최근 2년 사이에 실제로 넘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기억력이 전보다 흐릿해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준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유럽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이에 따라 목표 혈압을 아주 지혜롭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60살부터 79살까지는 박산시에서 박산시조 사이를 권장하고 80살 이상이거나 몸이 많이 허약하신 분들에게는 박연주에서 박의식까지도 혈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85살 이상이시거나 심하게 허약한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약을 한 가지만 쓰는 것도 적절한 선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혈압 수치를 허용하는 이유는 절대로 대중 치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나이를 먹어 뻣뻣해진 혈관을 가진 어르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한 결정입니다. 우리 몸의 진짜 생리에 귀를 기울인 가장 양심적이고 적합한 의학적 판단이지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완기 혈압, 그러니까 아래 숫자에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래 숫자가 7주 미만으로 떨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콩팥 기능이 소리 없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 이하로 떨어지면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 아르모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래 숫자가 너무 낮은 것도 위 숫자가 너무 높은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혈압을 재실 때 위 숫자만 보시지 마시고 아래 숫자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꼭 여쭤보셔야 할 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첩이나 다력에 미리 적어두셨다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누웠을 때와 바로 일어섰을 때 혈압을 각각 재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는 침대에 누워서 한 번 재고 일어서서 바로 재는데 딱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한 번만 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내 몸에 숨겨진 위기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나이와 혈관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저에게 가장 안전한 목표 혈압은 얼마인가요? 남들과 똑같은 평균이 아니라 저에게 맞는 진짜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순간 담당 의사 선생님은 어르신이 본인의 몸 상태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처방이 아니라 오직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세심한 맞춤형 치료를 고민하게 되실 것입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실력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무척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 중에 어지럼증이나 비틀거림 혹은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유발하거나 더 나쁘게 만드는 약이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 혈관을 넓혀주는 약, 심지어 일부 항우울제까지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일수록 약끼리의 중독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약본지를 통째로 가져가셔서 모든 약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일반 약국에서 사시는 약도 함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나누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깊이 있는 상담이 앞으로의 소중한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정답으로 알고 외우던 바카시의 바시라는 기준은 젊고 건강한 분들의 데이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60이 넘은 우리에게 이 숫자를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끼워 입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을 일정 수준 이하로 너무 낮추면 오히려 위험이 올라가는 제이코브 현상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아래 혈압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뇌와 콩팥, 그리고 신장에 피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웠다. 일어설 때 혈압이 툭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은 넘어져서 다칠 위험을 %나 낮추. 산나, 높이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앉아서만 재는 혈압으로는 평생 가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눕고 일어서서 2번 재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되신 세 가지. 여러 약을 한꺼번에 드시면 약끼리 충돌해서 혈압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혈압을 재시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진짜 혈압 관리입니다. 아침과 저녁 혈압 차이가 아르시 이상 벌어지면 뇌졸중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지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공인된 의학 연구들과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저마다 모두 다릅니다. 현재 복용 중이신 약이나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 그리고 타고난 체질은 어르신 한 분 한 분마다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드시던 약을 절대로 스스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어르신을 가장 잘 아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과 나누시는 직접적인 대화가 진정으로 좋은 의료가 시작되는 따뜻한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일상에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누웠을 때와 일어섰을 때 두 가지 자세로 혈압을 모두 재준 적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마음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주변에 매일 혈압약을 드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사고를 막아주는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시면서 혈압계에 적힌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건강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